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이프로틴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겪는 고민이겠지만 제 생각보다 이 운동에 대해서 할 만한 주제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밍업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에 처음 들어가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은 바로 워밍업을 하겠죠. 워밍업은 기본적으로 예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동작을 해보는 것, 그리고 몸이 땀을 흘리기에 좋은 그런 적절한 체온이 될 때까지 몸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밍업과 관련되어서 흥미로운 연구가 한 가지 있었는데 하루 중 언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수행 능력이 좋을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오전에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었고 오후 3, 4시에서 최고에 이르러서 저녁 시간대에는 계속 높은 수행 능력이 유지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과학자들은 식사를 통해서 글리코겐 저장이 가장 잘 된,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낸 것이다 라고 초기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신체 중심 온도, 코어 템퍼러처라고도 하는데 이런 심부 온도가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오후 시간에 이 온도가 보통 그 오전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행 능력과 시간 간의 상관관계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를 예시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고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연구실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헬스장에 도착해서 그렇게 이제 오전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1RM 근처의 중량은 거의 다루지 못했었고 몸을 워밍업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워밍업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본 운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보통 일이 끝난 오후 시간대에 적당히 높은 건물에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체온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몸이 좀 으슬으슬하거나 동작을 할 때 동작이나 관절에 이물감이 좀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때는 웜업 동작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갑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워밍업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로 인해서 본 운동의 수행 능력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처럼 짧은 웜업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가벼운 무게 낮은 강도로 체온을 올리는 건 그날 최대 수행 능력이 사실 크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이제 크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300kg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50kg의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린다면 모든 근육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kg을 드는데 필요한 근육을 상대적으로 내 근육 중에서 약한 순서대로 동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약한 근육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고중량을 다뤄야 하는 높은 운동 단위의 근육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충분히 낮은 중량이어야 하고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운동 단위가 모집되지 않도록 중량이 낮아야 하고 또 동시에 작은 운동 단위가 지쳐서 순차적으로 큰 운동 단위가 모집이 되지 않도록 강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50에서 60% 중량으로 5, 6회 정도 가볍게 휙휙 하는 동작으로 체온을 올리고 동작을 점검하는 정도는 1RM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중량을 올려서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한 반복수를 1, 2회 정도로 제한을 하곤 합니다. 큰 운동 단위의 피로도가 최대한 낮게 유지된 상태에서 고중량에 대한 감각만 유지한 상태로 최대 중량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운동 전 워밍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스트레칭이겠죠. 최근에는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결과가 정반대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동적 스트레칭 또는 걷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을 한다면 운동 후에 하는 것의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칭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PNF 스트레칭 같은 것들은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NF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즉시 가동 범위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나 스쿼시 이런 좀 날렵한 동작이 필요한 운동들처럼 그 근육의 긴장이 빠르게 반복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렝스에서는 이제 본인의 동작과 가동 범위가 비슷한 수준인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셋업을 할 때 뭔가 이제 주둔근이 본능적으로 수축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장 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경우에는 최대 근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들도 꽤 있습니다. 모빌리티 개선을 통한 어떤 가동 범위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운동 후에 쿨다운 과정에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래서 이제 운동 전에는 워밍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체온이 충분히 높다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언급한 낮은 강도의 워밍업을 하는 편입니다.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불안정하다면 본 운동은 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운동을 다 끝낸 후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보조 운동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워밍업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 마이프로틴 리뷰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프로틴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기획 제품인 클리어 소이 프로틴 제품 2가지 맛이랑 프로틴 와퍼, 지금도 옆에 있는데 제가 계속 먹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제 사비로도 추가로 주문을 해서 먹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 소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콩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중심으로 한 단백질이고, 프로틴 와퍼는 와퍼 형태의 과자입니다. 프로틴 와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기간에 단 음식이나 간식이 땡길 때 먹기 좋은 제품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프로틴의 다른 간식 제품에 비해서 당이나 지방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과자에 비하면 한참 낮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이나 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과자에 가까운 맛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소이 프로틴은 이번 리뷰의 기획 제품이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부분인데, 마이프로틴의 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격 관련 이슈를 접하고 임팩트 웨이 프로틴을 제가 직접 5kg을 담아서 할인 코드를 넣어봤는데 9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는 좀 큰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77,000원 정도, 그러니까 소폭 상승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적당히 저는 쌓아둔 제품이 떨어지면 아무 때나 주문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먹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가 보통 유청 단백질인데, 이건 이제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완전 초기에는 버려지던 것을 활용했는데, 점점 이제 근력 운동이 생활체육에 넓게 스며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요새는 또 이제 중국에서 피트니스의 인기가 더 커지면서 유청 원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맛이나 제품 종류별로 이제 품절이 되어 있는 항목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마이프로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청 단백질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여전히 이제 가성비에 대해서는 마이프로틴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수준 또는 이제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에게 링크를 주시거나 하면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프로틴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하는 영상에서도 말했듯, 이제 이거를 받아들인 게 제가 원래도 마이프로틴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이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유청 단백질이 제일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비건은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나누는 분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제품이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먹는 거겠죠. 서양에는 이제 비건이나 채식주의 식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아서 채식을 통해 필수 단백질을 먹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곡물이나 야채 등을 통한 어떤 식단 구성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솔직하게 제가 직접 돈을 내고 먹지는 않을 제품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의 양과 아미노산의 비율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제품은 애초에 비건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이제 식사의 유제품이나 고기를 통한 단백질의 섭취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 선택을 해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은 기획 제품이 아닌 이상 제가 직접 다시 주문할 생각은 없습니다. 맛은 괜찮은 편이고 레시피에서는 이제 탄산수에 타서 에이드처럼 마시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저는 따로 이제 제로 사이다를 사서 섞어 마셨습니다. 솔직히 제로 사이다 때문인지 제품의 맛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로 사이다나 나랑드 사이다에 섞어서 얼음을 넣어 먹으면 에이드를 먹는다는 기분 정도는 낼 수 있는 맛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성비와 단백질 구성 차원에서 유청 단백질의 섭취가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비건 또는 다른 단백질 섭취가 전부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분들이 한 번씩 먹어보는 정도, 그런 용도로는 추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프로틴 와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주문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심과 저녁 사이 시간이나 애매한 타이밍에 먹기가 참 좋은 제품 같아요. 아쉬운 건 이제 가격인데, 애초에 마이프로틴은 필수 제품군인 프리워크아웃이나 임팩트 웨이 프로틴에서는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제품은 사실 이제 편의에 의한 선택인 경우라서 안 맞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식감도 그렇고 이제 웨하스 같은 과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로 웨하스나 로아커 같은 그런 과자만큼 달진 않습니다. 단백질 과자라고 크게 의식을 하고 먹으면 이렇게 건강한 비율인데도 이 정도로 맛있구나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길게 한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함께할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협찬받은 제품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